네, 지난 24일 코스피가 미중 간의 긴장 고조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15.75포인트, 0.7% 떨어지면서 2200.4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6.89포인트, 0.86% 내린 794.8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일 1년 9개월 만에 회복했던 800선을 코스닥은 하루 만에 내줬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856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도 83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63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는 1,864억 원 매수 기조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53억 원, 42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과 삼성 SDI가 3% 내외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만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화학, 의약품, 철강, 금속, 기계, 의료정밀, 운수장비 섹터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SK머티리얼즈 대부분의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4원 2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201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글로벌 증시 또 국내 증시까지도 함께 점검해보고요. 이번 주 체크해야 될 포인트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일단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은 유럽 쪽에서 그 경제 회복 기금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았는데 이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유럽 EU 경제 회복 기금 합의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니 지난주 화요일 날 뭐 그쪽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 타결됐죠. 예. 한번 이 슬라이드의 사진들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마스크를 끼고 이제 335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인데요. 예. 애초에는 이틀 그냥 금토 이틀 하기로 했던 이 네. 회의가 5일 동안 이어졌죠. 5일 동안 이어졌고 뭐 규모는 애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총 7,500억 유로 가운데 처음 나왔던 얘기가 5천억 유로는 교부금 형태, 즉 안 갚아도 되는, 결국 EU 회원국들이 다 분담해서 그냥 그 부담을 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거였는데, 그 5천억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외신에서 흔히 말하는 frugal four라고 얘기하는 좀 재정 모범국이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나라들, 덴마크, 네덜란드,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네. 결국 뭐 그 5천억 유로가 3,900억 유로로, 그리고 대출 형식으로 3,500억 유로로 이런 식으로 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얘기를 하자면 참 긴데요. 예. 아침에 이 바쁜 시간에 얘기하기에는, 즉 뭐냐 하면은 지금 팬데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위에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네. 애초에 유로존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했거든요. 마스트리트 조약에서부터 시작된 유로존 출범 과정에서 적어도 각 나라가 유로화를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는 GDP의 몇 %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강력한 제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피그스 국가들 같은 아래쪽에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침체기에 뭐 남들처럼 재정을 팡팡 쓴다거나 돈을 찍어낸다거나 아니면 뭐 환율 효과를 누린다거나 하는 그런 그게 없었죠. 그것이 유로존의 어떤 계속되는 취약점이었습니다만, 그야말로 합의 자체는 역사적입니다. 네. 합의 자체는 역사적이고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데, 문제는 일단 좋아 보일 만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유럽 정치가 좀 별로였다는 얘기죠. 예, 예. 첫 번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네. 지난 주말에 마키 PMI
발표됐습니다. 예. 아래쪽에 보시죠. 이 우선 이 그래프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는 것이 7월 달에 종합적으로 종합 PMI는 54.8, 네. 6.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자,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죠. 제조업도 51.1로, 서비스업도 48.3에서 무려 55.1로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가 있었던 날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보시다시피 독일이 2% 넘게 빠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1.85% 빠지고 하는 그런 식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은 예. 독일. 자, 여기서 오른쪽 끝부분에 독일 차트에서 오른쪽 끝에서 네 번째 슬라이드 빨리빨리 좀 넘겨주시죠. 네네. 닥스 지수인가요? 네, 닥스 예. 지수입니다. 오른쪽 끝에서 네 번째가 지난 네. 화요일 날, 그러니까 EU 회복기금 합의가 나온 날인데 결국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탈리아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 날 반짝 올랐다가 네. 이렇게 밀리는 모습인데, 음봉이네요. 네, 음봉이죠. 그리고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 이러한 기술적 접근이 통하네요. 이탈리아는 팬데믹 당시의 낙폭에 61.8% 오니까 예. 멈칫멈칫하고 있는, 즉 이 올라오고 있는 그림 자체도 유럽 증시는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구나, 유럽에서는 감히 V자를 입에 올리기가 힘든 국면이구나 하는 것이 눈으로도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경제 지표도 예상치보다도 좋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경제 정치권에서도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죠. 훌륭한 퍼포먼스를 해냈고, 예.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예, 뭔가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 장세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따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미국, 중국, 우리 할 것 없이 예. 지금은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른바 로직 없는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 주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도 있는데 네. 저희가 잠시 후 그 포인트들을 좀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체크 포인트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전문가 연결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이번 주 FOMC 회의 그리고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우선 미국과 중국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주에 조정이 제법 큰 폭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들 뭐 좀 앞으로의 조정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분석해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 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3월 말 이후에는 3월에서 5월 동안의 3개월간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네. 앞으로의 한 달간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단기간에 적극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하는 템포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자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정의 빌미로 나타나는 부분 자체가 그 강도가 미약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이라든지 미중 패권 싸움 등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이벤트이고요. 네. 따라서 단기 조정을 만들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추세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나 유동성 부여 또 정부 정책 강도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충분히 시장이 추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조정 자체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수하는 템포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최근 코스피 2200선을 두고 투자자들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놓고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어느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경제 추이를 보고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닷컴 버블 구간, 즉 사물 인터넷 거품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강도 자체가 지금 과거의 닷컴 버블하고 비교해봤었을 때 아직은 미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즉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성장주에 있어서 크게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할 경우에 가치주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주의 매력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또한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성장 산업들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조정이 일어날 때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조정이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2200선이 좀 어렵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감안하시고 또한 현재 지금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과 이익 전망치를 들여다보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있을 때의 분할 매수 전략 그렇지만 3월 이후에 장기적인 분할 매수 전략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한 템포 빠르게 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 뭐 반도체, 대체 에너지, 전기차 등등의 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건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장에서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2200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96.45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합 그리고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와 셀트리온은 오늘장에서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예상 체결가 32만 3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SK바이오팜 오늘 3% 호가 상황에서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1%에서 2% 약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LG생활건강 1% 가까이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NC소프트도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역시 혼조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호가에서는 1.6%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0만 4천 원이고요. 시젠 7%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3,200원입니다. 이 가운데 HLB 약세 예상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비엠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10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요. 네. 나스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주요 기술주들이 줄줄이 약세였고 특히 인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16% 그러니까요. 정도 떨어졌죠. 예. 예.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인텔 보시면은 차트가 이 모양이 나오네요. 거의 뭐 16% 갭다운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세대 반도체 출시가 좀 8개월 정도 늦춰지겠다 이런 얘기에 밀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런 모습이고 아마존 한번 보시죠. 네. 아마존 뭐 계속해서 참 핫한 종목이죠. 아마존은 올랐어요. 아마존은 이렇게 오르면서 끝났습니다만 지난주 흐름을 보시면은 어쨌거나 월요일 날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또 급반등이 나오고 화수목 밀리다가 금요일 날 조금 올라왔는데요. 자, 아마존 관련해서는 이렇게도 한번 보세요. 이 데이브 포트노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예. 워낙 유명 인사죠. 지난 21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자, 이 짐 크레이머, CNBC의 그 유명한 짐 크레이머의 트위트를 갖다 인용합니다. 짐 예. 크레이머가 말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truly insane.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생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했더니만 이걸 인용하면서 데이브 포트노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미, I love ya. 뭐 이 친구는 표현이 이래요. 나는 사랑하는데 나 4개월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잖아. Stocks only go up. 주식은 그저 주구장창 오르는 거라고. 지난 금요일 날 아마존 빠질 때 우리는 사라 했잖아. 샀더니만 봐. 월요일 날 활짝 올랐잖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포트노이가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네. 유명 인사가 되긴 됐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1대1로 만나줬습니다. 와. 뭐 한 20몇 분 만나가지고 자, 지금 이 트위터는 예. 백악관 내에 미디어 담당 직원이에요. 자, 뭐 대통령이 셋다운 위드 해가지고 지금 여기 포트노이하고 했는데 뭘 논의했는가 하면은 스포츠의 어떤 역할 내지는 뭐 의의를 갖다가 했답니다. 뭐 위대한 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데 있어서 스포츠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얘기 그리고 주식 얘기 그리고 끝에 가서 그리고 물론 피자 얘기도 포트노이 트위터 들어가 보시면 지가 뭐 바스톨 피자를 해가지고 피자 배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보시니까 포트노이가 꽤나 감격했어요. 포트노이 여기 트위터에는 지를 갖다가 중간에 또 데이브 월터 크론카이트 포트노이라고 지 자신을 얘기합니다. 2009년에 타계한 그 전설적인 앵커 월터 크론카이트를 갖다가 급으로 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자 이쯤 되면 이제 왜 개콘 같은 코너 프로그램들이 왜 사라지는지 알겠죠. 이 정도 설정과 이 정도 황당함, 이 정도 웃기지 않고서는 코미디 프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스포츠의 역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듦에 있어서 스포츠의 역할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스포츠 도박 배팅, 도박 사이트 운영하던 친구하고 이 친구가 한 150만 명 넘게 팔로워를 끌고 개인 투자자들 갖다가 간다고 이 친구를 갖다가 미국 대통령이 만나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나스닥 약간 무거워 보이죠? 네. 뭐 여기서 어떻다 말다 보다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죠. 다우존스 지수 거의 나스닥과는 다른 모습에 앞서 살펴보셨던 독일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트노이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랬잖아. 그 팔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팔지 마라 했던 얘기를 언제 했느냐 하면 이때 2월 25일 날 했습니다. 예. 트위터에다가 주식 좋아 보인다고 한 880포인트 가까이 빠졌더니만 내 눈엔 싸 보인다 이랬다가 그 얘기 듣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듣고 그냥 샀다가 이 과정 손절 안 하고 존버하고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아직도 약간 뭐 본전 못했을 거예요. 다우 지수 자체로 네네. 본다면 그런 식의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변곡점이 돌아오죠. 이번 수요일 밤 우리는 목요일 새벽 FOMC 결과도 중요하고요. 7월 말이니까 이놈의 600불 기존의 실업수당에 더 주던 600불 지금 이거 갖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불이나 300불 수준이 될 거다. 심지어 또 누가 공화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말고 그냥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팬데믹 이전에 받았던 임금의 70%까지 주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모두한테 600불을 추가로 더 주다가 70불을 준다는 얘기는 고액 노동자가 아주 고연봉, 고임금의 노동자 같았으면은 굉장히 또 이거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미국 정치는 조금 저렇게 약간 희극처럼 뭐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호가 상황에서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줄줄이 약세가 예상이 돼요. 근데 테슬라가 사실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주가는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6% 정도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예. 로직이 없는 시장이라 했습니다. 논리가 없고 설명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아무리 선반영하고 있고 뭐 루머에서 하고 뉴스에 팔고 이런 어떤 시장 속성이라지만 그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건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예. 자 테슬라 보시면은 예. 2분기 순이익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는 주당 2.31달러, 2불 31센트의 주당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주당 50센트 이익이 났어요. 4분기 연속 흑자가 돼서 아닌 말로 S&P 500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냥 말 만들기 좋아하는 선수들은 또 그래요. 우리 돈으로 러플리 한 40조 정도는 또 테슬라로 몰려올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수를 추종해야 되는 무슨 뮤추얼 펀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편입되면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또 온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빠지냐 말이죠. 차트 보시다시피. 왜 지난주 이렇게 왜 삐리삐리하냐 말입니다. 자, 연합인포맥스 기사 하나 요약해 왔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1,800불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400불대 초반인데 여기에 대해서 2,500불 간다는 전망도 있고 300불까지 다시 꺼진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갈리고 있습니다. 자, 2,500불 가는 거야 뭐 스토리가 뭐 화려하니까 좋겠는데 왜 이 와중에 300불 전망이 나오나? 그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수익성보다 매출을 늘리려 하겠다. 모델 3 중국에서 팔린 거 말고는 캘리포니아 공장 매출 30% 줄었다. 상반기 18만 대 인도했지만 올해 목표 50만 대 달성 어려워 보인다. 뭐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 SUV 판매 부진 이런 식인데 저는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6억 1,790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우리 잉여 현금 흐름도 플러스 4억이래요. 부호가 완전히 바뀌고 거의 뭐 10억 불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렇다면은 애널리스트는 보따리 싸야 됩니다. 저렇게밖에 전망을 못하는 애널리스트라면 보따리를 싸야 되는 거고요. 네. 아니면 또 하나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 회사와 이 회사를 만들었다는 그 머스크 같은 CEO에게서는 저는 약간의 의심, 일말의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 이게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회사 자금 흐름이 자금이 엄청 굉장히 좋다는 좋다라는 거예요. 건데. 저렇게 예. 4억 달러 넘는 우리 돈으로 한 예. 5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잉여 현금 흐름이 있다는데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6억 불 넘게 마이너스라고 봤다면 영 헛다리를 짚었든지 아니면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테슬라를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이걸 300불 간다는 그것도 뭐 허접한 데도 아니고 바클레이즈 같은 데서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목표 주가가 너무 극과 극이네요. 뭐 극과 극이죠. 예. 만약에 엔론 같은 어마무시한 에너지 기업이 네. 분식 회계로 회사가 날아갔죠. 예. 테슬라는 그러지 않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던 어떤 뭐든 거짓말 회계 안 하고 상황이던 간에 예. 장부 손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되면은 테슬라가 더 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렇게들 다 생각하십니다. 사석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전기차를 테슬라만 만드냐? 어느 단계에 가면은 뒤에서 뺏기면서 쫓아오는 애들이 예. 더 잘 만들어. 디자인도 더 그 얘기 이쁘게 저희가 만들어. 잠시 후에 좀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7월 27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4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또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인텔 주가가 16%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하락을 주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주 인텔이라든지 아마존 주요 기업들, 인텔이 아니죠. 애플과 아마존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FOMC 회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까지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유럽 증시는 물론이고요. 중국 증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고 국내 증시 코스피도 간신히 2200선을 사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장 또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이 또 전개가 되는지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강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2203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일단 좀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심리가 좀 짙게 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는 2205, 그리고 코스닥은 79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지금 혼조세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0.5%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4,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하락세입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0.8% 상승으로 283,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보합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흐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이 상승세입니다. 이 가운데 SK바이오팜이 2% 상승세로 19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SK바이오팜은 193,000원, 기아차 0.5%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6% 급락했기 때문에 앞서 호가에서 봤을 때는 2차전지 관련주들 약세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오늘 LG화학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 0.8% 내림세에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지금 상당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간밤 금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9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고려아연이 오늘 3% 강세입니다. 지금 40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또 2차전지 관련 조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2% 내림세입니다. 자, 금 관련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혼조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가량 내림세고요. HLB는 보합입니다. 이 가운데 CGN 3.6% 강세로 21만 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KMW 5G 관련주죠. 0.2% 내림세입니다. 자, 지금 시간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182억 원가량 매수 우위고요. 기관 지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16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화학 섹터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개인은 지금 29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73억 원 역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 보시게 되면 46억 원가량 기관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30전 내린 1,201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해주셨던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시장 얘기, 테슬라 얘기. 예, 뭐 테슬라, 뭐 그런 얘기죠. 즉, 스토리는 참 이렇게 그럴듯한데 그리고 CEO가 또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뭐 상당한 비전을 갖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제 이 테슬라 같은 종목에 최근에 올라왔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그건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들이 그냥 알기 쉬운 종목, 누구나 아는 종목 쪽으로 몰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예. 지금 지난주도 보세요. 중국만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중국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는 제가 이거 중국 당국이 어떤 고삐질, 건강한 강세장을 만들기 위한 고삐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왠지 그 이후의 흐름이 좀 불안불안하죠. 3,200선이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지난 22일 날 수요일 날이 커창판 출범 1주년인데 스타트업들 주로 중심의 지수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주주 지분 보호 예수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못 팔던 대주주들이 그동안 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량을 내놨군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제법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중국 인민은행이 돈줄을 은근히 쪼네요. 뭐 이렇게
시중에 자금들 갖다가 좀 이렇게 상환 돌아오는 걸 그냥 쭉쭉 받아버리고 다시 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홍콩까지도 어우러 보신다면 네. 중국도 그래서 지금 말이죠. 단기적으로 이것이 꺾이네 마네 뭐 버블로 가네 어쩌네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데 그냥 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다는 얘기는 항생을 갖다가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하고 고점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좁게 수렴하고 있는 예. 것이죠. 그러니 최근 항생도 이렇게 제법 올라왔습니다만 이 우하향하는 선에 닿으니까 또 이렇게 밀리고 아래쪽에 여기 오면 또 받치고 하는 이런 세력이 나오는데 요거 해봐야 이 안에 캔들 서너 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즉 올해 넘어가기 전에 아마 흔히 하는 말로 찬바람 불 때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정말 한번 버블장으로 한번 가든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예, 아니면은 결국 못 버티고 한번 무너지든지.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버블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게 필요하죠. 미국 내에서는 백악관하고 네. 의회하고 뭔가를 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대선이 이게, 있으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은 이게 또 정치가 국내적으로도 티격태격하지만 이게 국제적으로도 계속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그런 부분의 추이를 보면서 아마 당장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 홍콩 같은 경우에 월간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마 이번 찬바람 불 때가 여러 가지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환율이 진짜 잘못하면 1,300을 향해 치든지 아니면 달러 진짜 강세라는 천 원을 깨자고 덤비든지. 원화 강세거나. 예. 아. 이게 양쪽 다 말을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어느 쪽으로 갈지가 찬바람 불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찬바람 예. 불 때가 결국 뭐냐 하면 러플리 대충 뭐 10월, 11월 미국 대선 있고. 예, 그 무렵이에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중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 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뭐 미중 갈등 얘기가 나오고 네. 총영사권 폐쇄 이거 사실 굉장히 양쪽에서 지금 TFT 하는 심하죠. 상황이잖아요. 예.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뭐 어쨌거나 이 휴스턴에 있는 영사관은 중국의 뭐 몇 개 되는 영사관 중에 미국에서 제일 처음 열렸던 영사관이죠. 예. 이거 미국 사람들 미국 뭐 관리들이 지금 휴스턴 다 철수하고 난 그 망치로 뜯고 들어가는 모습이고 와. 여기는 청두 저쪽에 저 스촨 쪽에 성도라고 알고 있죠. 예. 그쪽 참 절묘한 데를 찍었습니다. 우한인가 했더니만 청두를 찍은 것은 그렇게 해서 결국 뭐죠? 중국 내 있는 영사관 중에서도 저쪽에 아래쪽에 티베트, 약간 위쪽에 위구르 쪽하고 가까워서 뭔가를 할 만한 청두를 갖다가 지목했다는 거. 그런 얘기. 또 뉴스 중에 이런 거 있죠. 무슨 뭐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인가요? 거기 숨어 있는 중국 군사연구원 뭐 체포를 했다는 등 FBI가 그런 얘기. 그것보다도 이게 재밌습니다. 요즘 부쩍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시진핑 주석을 총석이라고. 예.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이걸로 먼저 보시면 되겠네요. 이 슬라이드를 말씀하시는 정민행 네. 말씀하시는 게 예. 좋네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닉슨 대통령 고향에 가고 닉슨 도서관 앞에서 한 연설입니다. 지금 레짐 체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중국 인민들이 봉기하랍니다.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 중국은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 뭐 많은 말 중에 이 말이 재밌네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때는 대소련 정책이 그거였답니다. 일단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트러스트 하는데 베리파이 하라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트러스트가 아니고 불신하고 검증하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신뢰조차 하지 않는다. 예. 거기다가 이 슬라이드도 보시면은 WHO 세계보건기구에 대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난주 런던에 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네. 미국계하고 유년제기 있죠. 이 2017년에 거브리에수스가 WHO 사무총장 될 때 중국과 거래가 있었다. 이거는 WHO는 과학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치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 여기에 뭐 WHO 사무총장 또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 나오고 합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역대 미국 국무장관 중에 가장 존재감 없고 약체로 보이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위에 저 보스로부터 뭔가 오더를 받은 것 같아요. 예. 당신이 좀 나서라. 지금 막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뭔가 카드가 반전 카드가 필요한데 한번 좀 세게 나가봐. 뭐 이런 상황인데 시장이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제 처음에는 또 쇼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관련 뉴스들이 조금 이렇게 세게 강도를 더하면서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는 양상입니다. 네. 자, 그래서 국내 증시요. 음. 코스피가 지금 이제 2200선은 좀 지지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초가보다도 약간은 더 예, 더 상승폭이 올라가는 커지고 상황. 있고요. 예. 자, 지난 주말 차트인데, 지난 주말까지의 차트인데, 지금 전고점 2217은 열었고, 예. 그렇다면 2277, 지금 연중 고점, 뭐, 트라이 하는 분위기,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지켜줘야 됩니다. MACD 오실레이트가 일간에서 이게 자꾸 마이너스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거 갖다가 이게 음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끝부분에서 조금 무거워지는 상황인데, 로직 없는 시장입니다. 설명 안 되는 시장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 판입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차트 하나 보여드리죠. 예. 신풍제야. 와, 최근에 엄청 오르더라고요. 뭐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두 개 점이 나오죠. 오죽 정신없었으면 거래 정지를 시켰겠습니까? 예. 이틀이나. 자, 무상증자를 했다는데도 날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사가 재밌는 게 나오거든요. 어떤 분이 아파트 판 3억 몇천만 원 갖다가 몰빵을 질렀는데 사고 나서 25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 이런 시장을 갖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모든 종목이 이렇지는 않죠. 예. 미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대여섯 개가 S&P 500 시가총액의 20%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죠. 그것들도 다 잘난 빵 관련한. 제 주변에는 국내 주식보다도 미국 그런 기술주들 예, 투자하고 매매하는 게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투자도 각각 자기의 취향 나름입니다. 예. 저런 종목들이 하루에 상한가 30% 플러스 30% 갔다가 결국 마이너스 15% 가까이 끝나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변동폭이 왔다 갔다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예. 한 50% 가까이 움직이는 이게 난 재밌어. 난 적어도 이 정도 롤러코스터는 타야 돼 하는 분들은 이런 걸 건드리셔야 되고 예. 미국 기술주 지금 뭐 빳빳해서 가는 이런 쪽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연간 주식에서 수익 한 10% 20% 냈다 이런 사람들 보고 비웃겠죠. 연간 10% 20%란 얘기는 매월 그래도 한 1% 가까운 수익을 낸 겁니다. 네. 제로금리 시대에 예. 매월 결국 계속 꾸준히 버는 그런 그쪽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후다닥 갔다가 후다닥 빠지기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몇 년 버틸가고도 하고 하는 이쪽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각자 취향 나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 이런 상황을 보셨을 때 아까 테슬라를 갖다가 300불 간다는 쪽도 있었고 예. 얼마 간다고 그랬죠? 2,000불? 2,500. 2,500불 간다는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이 지수도 외국인이 일단 사니까 지수는 올라가네요. 올라가요. 예,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볼만합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는구나. 예. 예. 장중에 뭐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이번 주에도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되잖아요. 나오죠. 그 이전에 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들도 나왔는데 네. 네. 조금 회복세가 좀 더디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지난주 또 신규 수급 수당 청구 건수가 또 살짝 늘었어요. 늘었죠. 예. 예, 이제 이런 모습. 자, 그러니 실업은 다시 조금 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코로나도 이거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정치적으로는 서로 싸우고 있고 이런 와중에 실적도 다들 2분기 실적이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전년비로 따지면 못돼도 30% 많으면 50%씩 마이너스가 막 붙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뭐죠? 그거는 최악은 지났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있고 결국은 백신 나올 거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걸 갖다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 이름이 나오면서 세계 선두권이라면서 내년 6월쯤에 2억 개를 만들어 팔 것이라면서 예. 빌 게이츠라는 양반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 갑툭튀 하면서 야 그런 상황이면 그 회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좋은 호재를 네. 참 세상이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요지경 주식시장에서 네. 지금 요지경 치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미국 PMI 그 차트 준비하신 거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회복세가 더디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더디다 하는 얘기가 유럽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디다 하는 더디다.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예. 뭐 제조 PMI는 비슷비슷한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아직 50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네네. 49.6이죠. 아까 살펴본 바로는 유럽은 유로존 55.1까지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온다? 유로 강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로 강세가 나오는데 다음 차트 유로달러 차트도 한번 예. 띄워봐 주십시오. 유로가 지금 전고점 1.15 유로도 1.15 달러도 열고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 무렵 5월 중순 이때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EU 회복 기금 7,500억 유로 제안했을 때 그때부터 유로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약세네요. 약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은 긴장하실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자, 약세요? 그거는 이렇게 예. 보시죠. 오늘 뭐 시각적으로 많은 걸 갖다가 미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실 만한 차트들을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 선 열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우하향하고 있는 유로 달러의 장기 하락 추세선이 열리느냐. 이것이 열리는 거 아마 한두 달 내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찬바람 불 때면은 글로벌 달러가 진짜 약으로 가느냐, 유로가 저선도 뚫고 진짜 쑥쑥 가느냐,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또 달러를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또 그러한 찬바람 네. 부는 장세가 올 것인지를 또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예. 이 와중에 우리 환율은 생각보다 잘 안 빠진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죠.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변동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위안이 미중 간에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1달러당 7위안 다시 올라선 것도 조금 찝찝하고 예. 특히 우리는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정의 자체는 우리는 경기 침체예요. 그죠? 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기를 갖다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는 좀 뭔가 아직 한계가 있다 하는 것 갖다가 볼 수 있죠. 아직은 1190 제대로 깨느냐. 1190 다음에는 추가 10원 트라이 하다가 1180도 깨지면 한 30원 더 먹자. 1150도 가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1190부터 한번 깨보는 게 우선 확인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달러가 약세니까 또 금값은 사상 최고치예요. 사상 최고치. 예. 금은 잘 가네요. 금은 잘 가고 뭐 그걸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금이나 달러를 갖다가 딱히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익을 내겠다기보다도 세상이 하도 불안하고 돈이 돈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끌고 있어야겠다는 차원도 많은 것 해지 같아요. 차원. 예, 인플레 해지는 아닙니다. 흔히 금을 갖다가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잘 쓰인다라고 하는데 예. 인플레이션 죽었다 깨도 안 나와요. 돈 그렇게 풀었다 하는데도 인플레이션 없는 이 세상 참 신기하죠. 그럼 그냥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는 많이들 건가요?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예. 되는 거고 달러 약세도 지금 금값 상승에 어느 정도 또 네. 영향을 주고 있고 어쨌거나 이러든 저러든 버블이든 간에 단지 유동성의 힘이든 간에 장이 이렇게 좋다는 것은 네. 그나마 세상에 힘을 줬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더만요. SK바이오팜이 많은 사람 살렸더만요. 네. 거의 죽을 지경이었던 여러한 주식 관련 개인 기관들 SK바이오팜 덕분에 밀린 월세도 내고 잘못하면 파산할 뻔했던 거 그래도 조금 더 연명할 수 있고 이렇게 네. 또 살 길이 열리네요. 알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또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장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하고요. 유한양행 0.3% 올라갑니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SK케미칼. SK케미칼은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로 32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포스코, LG전자입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흐름 좋고요. SK가 1% 역시 상승세, 이 가운데 현대건설, 셀트리온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입니다. 오늘 기아차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지난 금요일에 순매수했고요. 오늘 1%, 2% 상승세입니다. 현대건설은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늘 약세고요. 현대차, 고려안 오늘 상승세입니다. 오늘 고려안이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현대차 우선주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 가운데 W게임즈 오늘 0.5% 상승세고요. 효성입니다. 오늘 1% 상승이고요. 한울바이오파마는 1%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9% 오름세로 2217포인트, 코스닥도 799.6포인트입니다. 오늘 7월 27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